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뭐 혹시나 침수차 속아서 사지 않을까, 사고차인데 사고차 아닌 걸로 속아서 사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고차, 좋은 중고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고차 구입 이후 돈이 작게 들어가는 차량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구입 이후에 꼭 해야 될 것들, 점검을 받고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교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국물유들이라고 하죠. 이런 오일유들을 점검을 하고 오일유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유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엔진오일, 엔진에 들어간 엔진오일, 미션에 들어간 미션오일,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오일, 그 다음에 미션 보통 사륜이나 후륜 차량에 들어가는 디퍼 오일, 뭐 대우 오일이라고도 하고 디퍼런셜 오일, 뭐 대우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4개가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개는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 우선 엔진 오일은 보통 교환 주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5,000km에서 10,000km로 저는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5,000km, 10,000km로 하는 이유는 계산하기 편하게, 결국 뭐 7,000km, 8,000km 하면은 계산할 때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00km로, 5,000km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저렴한 강유로 하신다 하시면은 5,000km마다 교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비싼 오일, 합성유로 하겠다 하시면은 10,000km 교환하고 뭐 좀 비싼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난 1년에 2-3번 엔진 오일을 간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뭐 자주 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교환을 하셔서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가셔서 뭐 이상한 메이커도 없는 이런 엔진 오일들 교환해라 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제외하시고 그냥 국산 나오는 거 지크, 뭐 S 오일, 이런 대부분 현대 오일 이런 거 충분히 좋으니까는 국산 오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메이커 이름 없는 데 가지 마시고 국산 오일로 그냥 합성유 제일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충분히 오일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자, 엔진 오일을 어떻게 보면 되냐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보통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게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게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에 들어가 있냐 없냐로 보시면은 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는 한번 시동을 걸고 끈 다음에 오일이 내려간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시동이 걸려져 있는 데서 체크를 하면은 엔진 오일 양은 체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오일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솔린이나 LPG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요런데 하얀데 한번 찍어 보시게 되면은 오일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차가 지금 엔진 오일 교환을 하고 약 6,000km 정도 탔는데요. 요 정도 색깔입니다. 자, 처음은 노란색인데 조금 타다 보면은 이게 점점 까매지겠죠.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오일이 까맣다 그러면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시동만 한번 걸더라도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 검은색으로는 체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디젤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런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엔진룸 안에 이 에어 필터 안에 이 필터로 이제 체크를 합니다. 보통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은 이 필터는 세트로 교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상태가 안 좋다, 더럽다 이렇게 되면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 2개로 엔진 오일에 대한 상태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엔진 오일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은 이쪽에 보통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붙어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일 양이나 상태가 어떤지 색깔로 라이트로 한번 비춰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열어서 이제 요 캡을 제거를 하고 브레이크 오일 체크하는 걸 넣게 됩니다. 그거를 넣는다면 이제 브레이크 오일에 수분이 있으면은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을 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교환 만약에 하셔야 되면은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오일을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라이트 하나 가지고 여기 브레이크 통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자,
뭐 중국산도 얼마 안 합니다. 돈 많은 원이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테스터기 꼽아 보면은 수분 함량이 3%가 넘어가게 되면은 교환을 해라고 경고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체크를 하셔서 브레이크 오일 교환을 해야 되면은 교환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션 오일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미션 오일이 체크가 됐었어요. 이 엔진 오일에 있는 것처럼 게이지가 있어서 체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 미션 오일이 무교환식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크가 안 됩니다. 게이지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의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8만에서 10만 정도를 교환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8만에서 10만 정도 차를 샀다. 그럼 전차주가 오일을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정비소를 갔을 때 살짝 미션 오일 캡을 살짝 열어서 오일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만에서 10만 정도 차량은 그 오일 캡을 살짝 열어서 오일 상태를 보고 안 좋으면은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좋다면은 앞에 차주가 바꿨구니 하고 아이고 좋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뭐 대우 오일이나 디퍼런셜 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5만 정도의 교환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를 띄워서 열었던 흔적이 있다. 그러면 교환이 된 거고 없다 하면 안 됐으니까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일류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바로 냉각수입니다. 자, 여기 냉각수 보이시죠?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초록 색깔이었고 지금 분홍 색깔입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탁한지 안 탁한지, 그 다음에 쉐보레 차량들은 여기에 오일이 끼면 누렇게 변하죠. 그래서 누렇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5만 정도에 한번 교환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런 게 아마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개 다 조금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주 교환해 주시면 좋습니다.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교환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비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엔진 오일 차마다 좀 다른데요. 뭐 경차는 7만원 8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들이 있는데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국산차는 보시면 되고요. 수입차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소 가셨을 때 눈탱이 맞지 마시고 요 정도 금액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션 오일은 일반 뭐 우리 말하는 뭐 6단 8단 이런 빨간 색깔 들어가는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 양에 따라서 체크를 해야 되고, 미션 오일 교환하실 때는 레벨링을 정확하게 해준 업체인지 아닌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몇 도 이상 온도에서 이 레벨링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링 하는 수치 체크를 하고 이것까지 다 되는지 기계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이고요. 보통 주기는 8만에서 10만 정도. 그 다음에 간혹 내가 DCT나 CVT 미션을 탄다 그러면은 3만에서 5만이기 때문에 약 5만마다 교환해 주시면 되고, DCT나 이런 경우는 미션 오일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15만원 20만원이 아니라 약 5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게 교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를 해서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오일류들은 자주 갈아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한번 교환해 주시면 좋고요. 대우 오일 같은 경우도 약 4, 5만에 한 번씩 교환해 주시면 되고 약 5만원 정도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간혹 전륜인데 대우가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 차에 그런 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대우 같은 경우는 보통 후륜이나 사륜인 차들은 5만에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냉각수 같은 경우도 약 5만원 3만에서 5만원이면 교환이 가능하고요. 주기는 보통 3만에서 5만 사이 뭐 탁도를 보고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도 약 4, 5만에 교환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오일은 약 5만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가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소를 갔을 때는 시운전도 해보고 하체 확인도 해보고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데요. 정비소에서 딱 확인하면은 중고차를 사고 성능 점검표를 확인했을 거고, 그 다음 성능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내가 차를 보러 가서 이제 하체를 띄웠다. 근데 누유가 있다. 내가 확인 못했던 누유가 한 일주일 뒤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성능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뒤에 누유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성능 보험으로 처리를 공짜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부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고 누유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능 점검표를 내가 꼭 구입하기 전에 체크를 하셔서 미세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은 기본 국물유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된 상태고요. 다음 나머지는 시운전을 하시면서 타이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만약 타이어에
타이어에서 웅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타이어 편마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 한번 교환을 해주셔야 될 거고, 차가 만약에 한쪽으로 쏠린다 이러면 얼라이먼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가셔서 체크를 하고 바꾸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게 라이닝입니다. 라이닝은 일반인들이 보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도 가면은 50% 정도 남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반 밑으로 남으면 바꾸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요즘 차들은 라이닝에 또 센서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면은 여기서 경고등을 띄우죠. 그러면 그 센서에 맞춰서 교환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라이닝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일반인들이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라이닝 상태 같이 체크를 하시고 교환해야 되면은 교환하시면 되는데, 라이닝 같은 경우는 약 5만원 정도, 뭐 국산차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이닝은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한 4, 5만원에서 교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소모품들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를 구입을 하셨다, 정비소를 가셨다, 근데 이거를 싹 다 바꾸러 간다, 그럼 정비소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중고차 사고 왔다고 하면은 그런 거부터 하체 부품 뭐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남겨 먹으려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하고 어떤 것들이 돈이 들어갈지 예산을 생각을 잡고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으라차차 이부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런 예산까지 체크를 해서 돈이 최대한 작게 들어가는 차들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가지고 다니는 이런 가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를 보러 가면은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일단 공용 진단기 조그만한 거 에러코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라이트 2개, 자 충전을 한 번씩 못하기 때문에 라이트 2개 이렇게 넣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브레이크 오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시동이 안 걸린다, 점프 스타터, 그 다음에 자 여기 도막 측정기 들고 다니고,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도막 측정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판금이 들어가면은 수출업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요, 판금이 들어갔을 때 요거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요런 도막 측정기랑, 그 다음에 실제 전자식 도막 측정기까지 체크를 해서 애매한 부분들은 찍어 드리고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차량 구입하시기에 사실 부담도 많이 됩니다.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입 이후에 돈이 최대한 작게 들어가는 차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도 뭐 100점짜리 중고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80점에서 90점짜리 중고차는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고차를 구입을 할 때 안 좋은 중고차 구입을 하는 거는 사실 거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엄청 좋은 중고차를 100점짜리 고르는 것도 힘듭니다. 대신에 평균적인 한 80점대 고르는 거는 너무 쉽고 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뭐 이런 차에 대해서 조금 아는 딜러들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추후에 뭐 200만원, 100만원 들어갈 거 한 번은 걸러서 뭐 이런 소모품적인 거라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은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진단기를 체크를 하고 저희 정비소가 하부를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뭐 차주라든지 이런 AS를 가입해서 한 명은 자기 편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해드리지만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이다 보니까 이걸 가이언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뭐 AS 관련해서도 차주랑 중간에서 중개를 잘 해서 최대한 손님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안 달린 차들이 없죠. 근데 이 블랙박스가 보통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 3년에서 4년이면은 뭐 나간다든지 터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 블랙박스는 대부분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년, 5년 지난 차들을 구입을 하셨다 하시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만도 PX차 이런 거 10만 후반대에서 구입을 하시고 달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다시면은 안전적으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영상 뭐 없어가지고 피해 보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실 수 있게끔 블랙박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오일류라든지 소모품부터 블랙박스까지 중고차 구입 이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차를 구입을 하러 가실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 내가 그 다음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하셔서 차량 구입 예산에 모두 다 추가를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요즘 뭐 매도비 44만원, 딜러 수수료도 저는 30만원 받지만 다른 데는 뭐 40만원부터 시작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체크를 안 해준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런 거 다 점검을 해주는 꼼꼼한 딜러한테 한번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꼭 저거 아니더라도 이런 거 해줄 수 있냐 없냐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동행 서비스 이야기를 하죠. 동행 서비스 이용해도 비슷합니다. 이런 거 점검하고 하체 확인하고 뭐 진단기 꼽아보고 요거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돈을 한 번 더 내지 마시고요. 이런 동행 서비스 점검을 충분히 해드리니까 믿고 연락 주시면 좋은 차량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은 한두 가지 부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체크를 하고 저희 거래처 정비소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항상 크로스로 체크를 하더라도 출고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항력적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확률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겼다 그럼 AS를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 편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 한 명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는 차량을 구하시거나 판매를 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은 뭐 저는 아직까지 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직접 상대를 하고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제가 매입까지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상품, 좋은 차량, 뭐 구입 이후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차량 위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드디어 3,000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크면 5,000명, 그 다음 10,000명까지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